자, 이렇게 인사할 때 맞대한 거 처음 봤죠? 네. 왜냐면요. 모든 인사도 군대에서는 이렇게 보고하듯이 해야 돼. 가피. 그럼요. 보고가 없는 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 중대장이라 치고 김관진을 소대장이라 치면 소대장이 보고하는 겁니다. 소대 제2소대 일석조모 보고하겠습니다. 중대원 소대원 여러 명 결원 서너 명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다 까먹었는데. 현재원 무수 한 명 이런 거에 숫자 전혀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드 누락은요. 군대에서 내가 맨날 주장하지만 탄피 하나 없어지면요. 실탄 사기하고 탄피 하나 없어져. 그럼 총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총알 하나가 없어진 것은 군의 생명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고 누락은 진짜 군 체계를 갖다 생각했을 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보고 누락은 모든 보고 누락은 실수가 아닙니다. 맞아요. 고의가 있습니다. 왜 이 고의를 했을까? 이 심리 분석을 쫙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누가 누락을 했죠?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위, 3스타. 그렇죠. 위 실장이 누락한 거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지만 발표에 함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전임 정부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 국가안보위원회죠.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 즉 황교안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봉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은 되게 사드 배치 자체가 일종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드 배치라는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방법이 약간은 꼼수가 있어도 정도에서 벗어나더라도 결국은 나라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어떤 집단적으로 본인들을 갖다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것 자기 같아요. 가정 경제 생활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논리가 그런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대한민국 군인도 지키지만 미군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되면은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참전을 갖다 유사시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토를 갖다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다 여기서 끊는데 협조해주는 모습을 보여야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유사시에 미국이 참전하지 못하게 되면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한국은 점점 양보하게 될 테고 점점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게 이분들의 머리 안에는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는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논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죠? 미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미신 타파예요. 사드는 절대 전능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신. 무슨 신? 미신. 네. 최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제가 볼 땐 그쪽에 논리고 이제 안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사실 이제 한국의 보수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는 곧 이제 한미 동맹이고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보장받는 길이다. 이제 이런 금방 말씀하신 일종의 논리죠. 미신, 일종의 신화죠. 신화. 논리예요, 그는 Myth. 논리일 뿐이죠. myth. 그러니까 어떤 MYTH. 지정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군이 뭐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리아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폭탄 몇 개 던지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들은 이 한미 동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인데 이번에 중요해요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질서랑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제 말씀은 이번에 그 보고 누락한 문제들은 그런 논리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와 관련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정보를 공유했고 이전 정권에서는 말 그대로 국무총리까지도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뭔가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비밀이 있는 거죠. 뭐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밀을 고민하는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신생 정부가 이것을 과연 충분히 이해할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논리해서 이 문제를 우리끼리 처리하자.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현 정부와 자기들의 관계보다는 국가라는 어떤 그런 명목을 내세워 가지고 미국과 이루어졌던 그 협상 관계를 지키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 한 번씩 털어보죠. 일단 위승호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쓰리스타인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분이 누락을 지시했다. 자, 근데 그분은 우리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한 게 나온 적이 없어. 직무에서만 배제됐어. 그분 심리 분석이 힘들어요. 네. 다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몇 마디를 했어. 그렇죠. 조사하면 1차가 조사하면 다 나온다. 조사하면 다친다 이런 말도 되죠. 조사하면 다 나온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결국은 거기에는 첫 번째 메시지는 본인이 직접 다칠 거는 없다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사에서 당신들한테 좋을 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뭐가 나올지도 일종의 협박, 군사용어로 도발. 도발, 네, 일종의 도발적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도발을 세 글자로 하면 도발이 될 준비하고 있는 건가? 도발에도 쌍팔년도 그러면서 또 추억에. 이분들이 노리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예. 현 정권 아래에서는 어차피 김관진 실장도 그렇고 한민국 국방장관도 그렇고 현 정권 아래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임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뭔가 쓰임새가 있기 위해서는 강렬한 이미지를 막판에 확 줘야 된다는 부분도 심리적으로는 작용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먼저 지금 심리 분석을 들어가는 건데 싱가포르 갔다 오면서 아시안보회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했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제 새벽에 귀국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한국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전문답이.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말은 정윤아가 타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야. 그렇죠. 월즈죠 월즈. 말이 많다. 정확하게 워딩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건 뭐냐면 말로써 말 많으니 하는 거 말을 하면서 많은 말이 만들어지니 난 말을 참겠다. 왜?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It's 그러니까 not my business. 그걸 이제 법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래요. 묵비권은 이미 깨졌어요.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흘러나왔죠. 흘러나왔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성우 정책실장 선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봉합된 것 같은데 아니요. 어제는 분명히 그 중간 조사 결과입니다. 계속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봉합을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일단 한민국 국방장관의 발언은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후자에 가깝다고 봐요. 알면 다친다. 더 파봤자 예. 다치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어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와 함께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를 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디로 튈지 어디까지 갈지 청와대 심리가 더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잡았죠.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해서 예. 사드를 어떻게든 배치하겠다. 예. 라는 그런 꼼수를 보였다. 그 합의를 누군가가 미국하고 해준 거죠. 아하. 그걸 잡은 것이고 예. 책임 소재를 밝히는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이 가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쪽 한민구나 예. 국방장관 이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위 실장을 위성 보내는 실장으로. 걸로서 이제 봉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청와대는 의지가 더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지 어쨌든 중간 조사 결과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말이 그거예요. 전임 정부에서는 대행까지 알고 보고가 되어 있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민구는 대충 두 마디 말로 심리 파악이 됐어요. 그렇죠. 한민구는 자, 난 모르는 일이다. 난 관계없다. 또 하나는 자꾸 파면 다친다. 다친다. 네. 그럼 김관진 김관진 실장은 현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쭉 보다가 보면은 그 보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이분의 그 반복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항상 본인도 군인이었을 때 강조한 게 현장에서 먼저 행동해라. 그리고 나서 보고해라. 이번은 참여정부서부터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근 10년을 군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참여정부부터 예. 입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안보 실장을 맡을 정도로 승승장구해 왔는데
관원이 굉장히 높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사실 강경 이미지라고 굉장히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일들은 그렇게 강경한 이미지에 어울리는 일들을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타협적이었고, 네, 타협적이었고 그때 말이 바뀌었죠. 본인이 갖고 있는 강경 이미지와는 달리.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저는 강경 이미지 자체가 약간 위장된 거다.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독사파의 거두거든요. 네, 독사파의 거두인데 사실 육사 출신인데 이분이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죠. 호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사파는 입학하자마자 독일 사관학교로 네, 가잖아요. 그 일기를 하고 뭐 3년간 이제 독일에 가서 육사에서 그 대리 교육을 받고 왔는데 위탁 교육을 받고 왔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대대장이 호남 출신이었거든요. 육사 출신이고. 그쪽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독사파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독사파는 입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가장 우수하다고 보는 한 명, 경우에 따라서는 2명인데 독일 사관학교파. 네. 그래서 한 기에 1명 내지 2명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관진 실장이 독일 사관학교 출신이죠. 1학년은 육사에서 다니고 2학년서부터 2, 3, 4학년을 독일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위탁. 그 전에 웨스트포인트 미국 사관학교파가 대세였다가 요즘은 독일 사관학교파가 대세가 된. 근데 그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육사는 당시에 굉장히 어떤 독일같이 독일보다는 덜 합리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딱 하고 와서 이미 학교를 끝난 거로 돌아오게 되니까 국내에서 고생했었던 다른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가 하면 별로 고생 안 했어.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4년을 다니게 되면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미 육사를 다닐 때부터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모든 인간은 몇십 명이 있으면 4명 집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4명이 셋쯤에서 10명 집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독사파는 딱 오게 되게 되면은요. 집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만 또 어울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또 본인이 1학년 때는 1등이었을지 모르지만 육사를 졸업한 육사 1등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또 서로 또 이게 경쟁이 되면서 약간 밀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갔지만 막상 왔을 때는 오히려 이 안에서 소수파가 되게 되는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아야만 되는 거니까 본인은 어떻게 본인의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어야 됐었기 때문에 본인이 차별화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먼저 행동해, 나중에 보고해. 난 굉장히 실용적이야. 그런 다음에 본인이 상군 사령관에 부임하면서부터는 저쪽에 본인이 싸워야 되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주적이라고 표현하게 되지요. 주적에 해당되는 사령관 김격식의 얼굴을 갖다 놓고 난 맨날 제 얼굴을 보고 있어. 쟤 맨날 내 얼굴을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제가 여기 못 쳐들어와. 이런 식의 어떤 홍보로서 자기 이미지를 갖다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되면서부터는 또 상대방의 자기의 이제 맞서는 사람들의 사진을 갖다 걸려놓고요. 안보실장이 되면서부터는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의 사진을 걸려놓으면 그 사진 전략이 굉장한 이미지를 갔었던 거예요. 진짜 군인인가 보다. 그런 다음에 골프도 워낙에 굉장히 많이 쳤다 그러지만 막 본인이 이제 국방장관을 맡으면서는 골프도 거의 줄였다 그래요. 골프 치다가 전쟁이 나면 안 되잖아. 그런 다음에 뭐 총으로 만든 골프채로 치면 되지. 그런 다음에 모임을 가질 때도 강남이나 안 내려왔대요. 언제든지 벙커에 들어가야 돼. 벙커에 들어가다 지휘를 해. 결국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강성이라는 이미지. 내가 여기에서 육군사관학교를 1년부터 4년까지 전체 있은 사람과 비교할 때 굉장히 나는 육사정신에 더 투철해라는 이미지를 갖다 끝까지 만들어버림으로써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결국 육사 1등을 제쳤어요. 그렇죠. 이제. 원래 늘 제쳤는데. 원래는 다른 사람들도. 이게 국방부 장관에 다시 연임이 되느냐 연임이 되지 않느냐에 있어서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사 1등이었는데 낙마가 되면서 본인이 연임이 된 거예요. 근데 독사파는 1등으로 아예 인정을 해줘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소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파가 득세했다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한국은 확실히 미국의 어떤 그런 인맥들이 강합니다. 학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육사 인맥 내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좋게 말하면 저도 이제 그 최 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출신이 특정 지역이고 또 거기에다가 독일 출신이에요. 한국의 어떤 미국 그렇죠. 그 인맥이 굉장히 강한 곳에서 독일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엘리트겠지만 나름대로는 이렇게 인맥 내에서는 소수에 속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약점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약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약점이라는 건 본인이 선택해서 갖게 된 약점이 아니라 주어진 약점이에요. 근데 이 주어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과 좀 다른 자기 관리를 보여줬다. 그 대표적인 김정은 뭐 이렇게 사진을 붙여둔다. 이런 것들도 웬간하게 사실 뭐 본인이 그냥 그것을 자기 다짐을 위해서 놔뒀다라면 소문이 안 났겠죠. 근데 일부러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야기했던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세팅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쪽 그 김관진 장관 그 안보실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봐요. 육사 11기 때 그때부터 갖고 있던 육사 사조직이 하나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름 짓는 게 아주 단순하고 귀여워 죽겠어. 하나회는 육사 11기가 진정한 4년제 1회라는 거예요. 1회. 그래서 하나라는 거거든요. 하나회. 그 하나회 다음에 또 한 10년 단위로 건너뛰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 대학 나이로 하게 되면 한 64학번서 그 65학번서부터 73학번까지 여기 뭐냐면 만나회요. 만나회. 자주 만나자. 그렇지. 그다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이미 문제가 됐었죠. 92년도에. 알자회요. 알자. 알고 지내자. 서로 알고 지내자. 그런데 그거를 그 용어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 굉장히 유치하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에 나오는 1970년대에 나온 유행가 가사를 갖다 지금의 생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치해요. 1970년대에 나온 영화를 보더라도 굉장히 유치해요. 난 재밌는데. 아, 영웅 본색. 영웅봉색이 어떻게 1970년대예요? 70년대예요. 아니야. 75년. 아니야, 영본색. 영웅봉색은 아 그렇구나. 85년이구나. 내 나이가 좀 많아. 1970년대는 예. 정무문 그렇죠. 용쟁호투. 정무문, 그 용쟁호투. 용쟁호투.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정무문. 단순 줄거리인 거지요. 재밌는데 지금 봐도 전설의 정무문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뭐 지금 최 원장님 생각인 것 같아요. 원장님의 얘기에 그러니까. 반대갖고 그 심리 상태를 지금 분석 중이야. 그런데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이름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폼나는. 폼나는 것보다도 굉장히 친근한 이름인 거죠. 친근한 이름이고 예. 사실은 이게 목적과 이름이 일치할 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도 최악의 광고가 뭔가 하면은요. 막 이렇게 나오고 회사 이름이 없어요. 그럼 광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 회사 이름이 없으니까 끝까지 궁금해하면서 효과가 난다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유치해 보이지만 예. 오히려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우리 위력적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우리도 전부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예. 저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예. 하나 알자 만나 앞으로 저도 좀 써봐야 되겠어요. 아 저것도 주어도 안 잊어먹잖아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런 게 돌발 질문. 원장님 돌발 질문. 네. 대한민국 조폭 중에 가장 많은 그 조폭의 이름이 뭐예요? 조직의 이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조직의 이름. 뭐 칠성파도 있고 국제파도 있고 다 있거든. 무슨 파? 저는 용팔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이게 바로 지금 원장님 분석한 거가 딱 맞는 게 19파. 왜 그런지 알아요? 딱 맞는 거. 우리 오늘부터 19다. 그래서 19파는 영등포에도 있고 상계동에도 있고 홍성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모든 곳에 다 19파가 있어요. 그걸 잡아가 일단 잡아간 다음에 니네 무슨 파야? 우리 파 없는데 니네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식구니까 니네 오늘부터 19파. 아 근데 이게 제일 강력해요. 그렇죠. 예? 한 식구 패밀리. 그러니까 알짜회는 예. 알자도 예. 되지만 또 알짜회도 됩니다. 아 그런 이중적 의미가 네, 있다 네. 그러더라고요. 알짜 보직을 우리가 나눠갖는다. 최고 알짜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이게 경쟁하는 집단들이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하나회가 두 글자였잖아요. 예. 두 글자고 하나 같은 쉬운 이름이었잖아요. 아. 그럼 경쟁 집단이 저쪽은 하나회인데 우리는 아니, 후배들 이제 후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만나회. 그치? 후배로 내려가지만 그 후배가 예. 후배도 하나회랑 비슷하게 하나 결국은 다 아로 끝나요. 네. 하나 만나. 알자 만나 전부 아. 아로 끝나게 어. 되기 때문에 하나회 그러네. 아로회가 아니네. 우리 서로 알어. 네.
연관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선배들이 하던 것보다 약간은 차별화를 틀면서 연관성을 가져가서 전통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지어진 이름인 거예요. PD가 지금 뭐라고 썼냐고 오늘 또 3,000% 빠졌는데 내용은 재밌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요? 사실 알짜배든 뭐든 25년 전에 다 이제 자기들 척결했다고. 척결 뭐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 그렇죠. 다시 이번에 등장했는데 그 로키드 일단 마틴.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이면요. 국방부 내에서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정말 이거는 거의 엄벌에 처해져요. 엄벌이죠. 네, 왜냐하면 다 이게 엎어서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간첩죄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예.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침해했잖아요. 아직은 침해했다고 발표까지는 안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면 예. 사실이면 저는 굉장히 무슨 큰일이에요. 얘기예요? 만약에 사실이면 거의 사실이지. 거의 사실이면 거의 아니 우리는 거의 거의 사실이면. 사실이지만 이제 물증이 나와서 명쾌하게 이게- 수사가 돼야 되는 예. 얘기죠. 로마 시대부터 쭉 있었던 군과 민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저가 결국은 암살당한 이유도 시저도 결국은 군대를 갖다 몰고 루비콘강을 넘었다 그랬을 때 그 저쪽에 원로원이 시저를 갖다 견제한 거잖아요. 비슷하게 똑같은 게 미국에서도 있어갖고 나중에 메가더의 권력이 너무 커지다가 보니까 트루먼이랑 메가더랑 갈등하게 됐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메가더를 그때 어떻게 불렀냐면 아메리칸 시저라고 불렀었어요. 비슷하게 문민 정부에도 최장수 국방장관이었고요. 예. 거기에다가 안보실장을 이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상에서는 본인이 일종의 코리안 시저화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교수님, 네. 김관진 실장이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관통하면서 10년 동안 군에서 최고의 역대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군을 장악하고 있고 군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대통령도 내가 군에 대해서 위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10년 동안 그 분야에서 자기가 사실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자기의 전문성에 대한 과신 아하. 이런 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나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예. 스스로를 믿을 수가 있죠. 그런 심리 상태에서 이제 네. 사드 문제도 내가 결정해야 된다. 그 이제 그때 모든 걸 내가 해야 된다.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그런 뭐 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자기가 정권을 휘둘러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사드 배치 보고 누락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민구 김관진 두 분의 심리를 통해서 오늘의 군사 현황을 들여다봤다. 여의도 미신을 타파하자. 사드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근데 앞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걸린 건가? 도발에도 쌍팔려 걸려. 그러면서 또 추억에. 이분들이 노리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예. 현 정권 아래에서는 어차피 김관진 실장도 그렇고 한민국 국방장관도 그렇고 현 정권 아래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임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뭔가 쓰임새가 있기 위해서는 강렬한 이미지를 막판에 확 줘야 된다는 부분도 심리적으로는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먼저 지금 심리 분석을 들어가는 건데 싱가포르 갔다 오면서 아시안보회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했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제 새벽에 귀국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한국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노라? 이건 뭐예요? 전문답이.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말은 정윤아가 타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야. 그렇죠. 월즈죠, 월즈. 말이 많다. 정확하게 워딩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건 뭐냐면 말로써 말 많으니 하는 거 말을 하면서 많은 말이 만들어지니 난 말을 참겠다. 말을 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It's 그러니까 not my business. 그걸 이제 법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래요. 묵비권은 이미 깨졌어요.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흘러나왔죠. 흘러나왔고 이제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 즉 황교안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봉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있다 그랬을 예. 때 이분들은 되게 사드 배치 자체가 일종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드 배치라는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방법이 약간은
꼼수가 있어도 정도에서 벗어나더라도 결국은 나라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어떤 집단적으로 본인들을 갖다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것 자기 같아요. 가정 경제 생활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논리가 그런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대한민국 군인도 지키지만 미군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되면은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참전을 갖다 유사시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토를 갖다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다 여기서 끊는데 협조해주는 모습을 보여야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유사시에 미국이 참전하지 못하게 되면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한국은 점점 양보하게 될 테고 점점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게 이분들의 머리 안에는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는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논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신생 정부가 이것을 과연 충분히 이해할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논리해서 이 문제를 우리끼리 처리하자. 예.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미국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현 정부와 자기들의 관계보다는 국가라는 어떤 그런 명목을 내세워 가지고 미국과 이루어졌던 그 협상 관계를 지키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 한 번씩 털어보죠. 일단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쓰리스타인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분이 누락을 지시했다. 자, 근데 그분은 우리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한 게 나온 적이 없어. 직무에서만 배제됐어. 그분 심리 분석이 힘들어요. 네. 다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몇 마디를 했어. 그렇죠. 조사하면 1차가 조사하면 다 나온다. 조사하면 다친다 이런 말도 되죠. 조사하면 다 나온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결국은 거기에는 첫 번째 메시지는 본인이 직접 다칠 거는 없다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사에서 당신들한테 좋을 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뭐가 나올지도 일종의 협박? 군사용어로 도발. 도발? 네, 일종의 도발적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도발을 세 글자로 하면 도발이 될 준비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미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미신 타파예요? 사드는 절대 전능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신. 무슨 신? 미신. 네. 최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논리고 예. 이제 안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사실 이제 한국의 보수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는 곧 이제 한미 동맹이고 예.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보장받는 길이다. 이제 이런 금방 말씀하신 일종의 논리죠. 미신, 일종의 신화죠. 예, 신화. 논리예요, 그는 미스. 논리일 뿐이죠. 미스. 그러니까 어떤 MYTH. 지정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군이 뭐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리아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폭탄 몇 개 던지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들은 이 한미 동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인데 한미 동맹 중요해요,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질서랑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제 말씀은 이번에 그 보고 누락한 문제들은 그런 논리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와 관련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정보를 공유했고 이전 정권에서는 말 그대로 국무총리까지도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뭔가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비밀이 있는 거죠. 뭐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밀을 고민하는 심리를 파는 거예요.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 이렇게 인사할 때 맞대한 거 처음 봤죠. 네. 왜냐면요. 모든 인사도 군대에서는 이렇게 보고하듯이 해야 돼요. 카피. 그럼요. 보고가 없는 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 중대장이라 치고 김관진을 소대장이라 치면 소대장이 보고하는 겁니다. 소대 제2소대 일석점호 보고하겠습니다. 중대원 소대원 여러 명 결원 서너 명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다 까먹었는데. 현재원 무수 한 명 이런 거에 숫자 전혀 보고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드 누락은요. 군대에서 내가 맨날 주장하지만 탄피 하나 없어지면요. 실탄 사기하고 네. 탄피 하나 없어져. 그럼 총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총알 하나가 없어진 것은 군의 생명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고 누락은 진짜 군 체계를 갖다 생각했을 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보고 누락은 모든 보고 누락은 실수가 아닙니다. 맞아요. 고의가 있습니다. 왜 이 고의를 했을까? 이 심리 분석을 쫙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누가 누락을 했죠?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위, 3스타. 그렇죠. 위 실장이 누락한 거로 현재까지 보고 있지만 발표에 함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전임 정부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 국가안보위원회죠.